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 9월 2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8분 수필, 위민 혼신의 길. 15시 25분 혁명 일화, 제일 큰 자랑. 16시 1분 집중방송,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16시 13분 럭화실험,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유럽 지역 예선 경기 중에서 포르투갈 팀과 아일랜드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9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우리 선수들이 사기를 얼려줄 그림인데 다시 잘 그려줘. 구리미 선수들이 축구를 하나 뭐?
난 졸라미 그림을 완성해야 한단 말이야. 17시 23분 아동 방송 시간에는 아동 용어를 버주겠습니다. 꼬마 화가. 어쨌든 그리면 될 게 아니야. 이런 그림은 벽보에 절대로 붙일 수 없어. 다시 그려. 어기야. 이효리 씨부터 조선 기록 용어를 방용합니다. 국왕조국 꼰솔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오. 유라없이 서계 편집물, 역사와 전통, 계승에 대한 이야기, 자료갱생의 창조물 붉은기 1호. 유라없이 25분 서계 편집물, 제 힘을 믿어야 길이 열린다. 수무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2분 수기 한생을 용광의 그날처럼 살립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농촌에서 이 밥에 고깃국에 기와집을 쓰고 사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이라고 하셨는데 20시 42분부터 조선예술영화를 버지겠습니다. 이제 금년 중에 도라지 기와를 다 꽃. 씌우고 앞으로 벼농사만 지으면 리상은 실현되지 않니? 아니 그러니 리상이라는 게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22시 6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 살려드렸습니다.
위대한 당일의 용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 앞에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 방향이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인민 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서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엄숙히 표명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그 이에 시정연설에 접한 우리는 지난 10년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새겨오신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그날 정말 무더웠습니다. 날씨 온도가 39.7도라서 너무 덥고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종업원 전체가 휴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양매장에 찾아오실 줄 그 누가 꿈이 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결에도 뵙고 싶은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을 일터에 모셨다는 기쁨보다도 왜 우리 원수님께서 부디 이런 날에 우리 양매장을 찾아오셨겠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날 대기 온도가 40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작업반 생산 현장의 온도는 이 랭풍 설비가 좀 불결한 것으로 해서 40도가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수님이 어쩌라고 이렇게 바라보니 땀에 젖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막 쥐어짜면 막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이 노동자들이 포장 작업을 선노동으로 한다고 정말 수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이 포장 작업을 자동화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면서 그 방향과 대책까지 하나하나 다 세워주시고야 우리 생산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18년 삼복절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상수문국 자료에는 그해 여름은 예년이 없이 일찍부터 고온과 무더위가 시작되고 삼복철이 들어서면서 최고 기온이 40도씨까지 올라 한밤중에조차 뜨거운 열기가 가셔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안북도와 삼지연시를 찾으신 데 이어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와 황해남도, 평안남도 안의 수많은 단위들의 위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셨습니다. 그나날에는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한 길이며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언우한 종합목장의 이야기도 있고, 통로가 비좁고 온도가 50도씨나 되는 가루간장 생산실에만은 들어가실 수 없다고 막아서는 일꾼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맛 좋은 간장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땀으로 미역을 감아도 좋다고 하시며 기어이 들어가신 어느 공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버스 정류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시며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무게도전차와 궤도전차 시운전을 지도해 주신 것도 바로 2018년에 삼복절이 있은 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억수로 쏟아지는 선악비도 달게 맞으시고 80도씨의 뜨거운 온천이 콸콸 솟구치는 영출구에 선뜻 손을 잠궈 보시고는 진귀한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이야기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의 삼복 기간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현지 지도하신 단위들과 차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여 개 단위나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그 헌신이 세상에
저국과 인민을 위해 단연코 삼복철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오보이 수룡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언대로 이 땅 위에 보란듯이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워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실 일념으로 이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설사 그 길에서 한 몸이 부서져 모리알로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행복의 무릉도원을 일도세우실 의지로 오늘은 백두산 기슭으로 내일은 동해 기슭으로 걸음을 다그치셨습니다. 복락은 인민들에게, 고생은 자신께서. 저국과 인민을 위해서 불 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 의지로 헤쳐가신 길. 그런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어진 길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삼복철 강행군 길이었습니다. 어찌 삼복철뿐이겠습니까? 1년 365날 모두가 그런 희생적인 헌신의 날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보답의 열기, 충성의 열기가 세차게 끓어본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선선한 계절이 와도 인민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불같은 열정으로 하여 더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 저곡입니다. 내 저곡의 나날들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이라고 하면 직포기부터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옷감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천도 바로 그 직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포기와 더불어 많은 자랑거리들이 태어난 이 공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 합숙자랑, 시대의 전형을 배출시킨 자랑, 혁신자 자랑 외에도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공장은 정말 영혼을 방불케 합니다. 해마다 태양절이 오면 공장은 꽃향기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 공장 군에는 현재 소나무, 수삼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해서 190여 종의 33,000여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70년 이상 자란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푸른 잎새 우거진 나무들과 꽃들로 해서 경치도 좋지, 공기도 좋지 하니까 공장을 찾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의 많은 처녀들이 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2014년 12월 19일을 정말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곤 합니다. 그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세 번째로 찾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에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무엇을 자랑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정말 친부모 앞에 선 자식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보고 올렸습니다. 학생 교복천 생산 계획을 완수한 자랑, 궁전 같은 합숙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랑, 표창받은 자랑, 정말 이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공장 일꾼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공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득 군내의 곳곳에 심어놓은 나무들 앞에서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용문을 몰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시면서 공장 군내의 절벽에 늘어선 나무들을 만족하신 시선으로 보고 또 보셨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장에 나무를 많이 심은 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나무를 비롯한 상록수들이 많아서 겨울에도 멋있는데 여름에는 더 멋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한 일꾼이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 우리 공장 기사장 동지를 가리키면서 이동무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지배인을 하면서 원림조성을 많이 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사장 동지에게 덕무의 아버지가 지배인을 하면서 원림조성을 많이 했다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셨습니다. 그날 이 공장에서 많은 나무를 심고 갖고 온 사연을 다 들어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 공장 기사장 동무의 집안은 대를 이어 방직 공장을 지켜가는 쉽지 않은 애국자 가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많은 일꾼들이 공장에 내려와 이 나무들을 보았지만 공장의 책임 일꾼으로 사업하는 기간 종업원들과 함께 군내에 많은 나무들을 심은 리상현 동지의 공로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가 지배를 할 때 심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가 지배로 사업할 때 나무를 많이 심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스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때 정말 공장을 잘 꾸리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방조직의 지도 밑에 공장 군해를 공허와 같이 꾸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유능한 원림 기술 일꾼들로 용량도 꾸리고 또 공장 군의 지대별 특성에 맞게 수조에 좋은 나무들로 많이 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무에 대한 애착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인가는 20년 남아 자란 나무들을 여름철에 옮겨 심는 문제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 애국의 참뜻을 깨닫게 된 리상현 지배인 동지였습니다. 언제인가 공장을 찾으셔서는 수리마 원리마가 잘 된 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 하시며 원림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 일꾼들에게 이 공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공장에 온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런데 오늘은 이 공장의 수많은 자랑거리 가운데서 수리마 원리마에 기여한 한 일꾼의 생애 자욱을 공장의 제일 큰 자랑으로 내세워주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이셨습니다. 제일 큰 자랑. 그것은 애국의 자욱, 애국의 열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남기신 혁명이라는 저곡의 푸란토기 나무 한 그루도 귀중히 여기며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것이 참다운 애국이고 진짜 자랑거리로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는 영광의 일터를 대를 이어 지켜가는 많은 가정들의 애국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들의 속삭임과 함께 수많은 애국자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이 혁명이라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순간 애국의 세계를 전하며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분 그리워하는 눈빛들 별이 되었나 이 밤 하늘 가득히 별물이 흐르네 꿈에도 그이만 배웠는 내 마음 별이 되어 목숨이 계시는 창가에 빛나고 싶어라 유라 내 마음 알아서 시로 다 주려봐 우리 몸을 위해 심없는 아버지의 길 지금 어디 계실까 그리운 울타네 순간도 그 품을 떠나서 못 사는 이 내 마음 목소리 모시는 그 길에 기쁨만 펼치리 그의 안녕을 바라며 이 마음 달리네 이 마음 달리네
세계적인 코비드-19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동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19일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동유럽 나라들에서 발병률이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8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전염병 전파 속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라트비아와 루마니아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전염병 발생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 평균 1만 8,5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발병률은 지난 2주일 동안 69% 높아졌다고 합니다. 피해가 심한 오데샤와 자포로지에를 비롯한 4개 주에서 공공운수수단들의 운행이 중지되고 사회급양망과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악성전염병 발병률이 월 초에 비해서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동안에 보통 1만 6,7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의 기록보다 거의 2배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라트비아에서도 전염병 전파 속도가 거의 2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해서 다음해 1월 11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체스코와 에스토니아, 마자르, 폴스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지난 봄철에 비해서 많은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4,276만여 명, 사망자는 493만 6,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단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범은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나에게
심자 나서 자란 이 땅의 상가들마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들마다 무거운 나라 위에 모두들 쳐다 내 조국을 수리마 올리마 하세 웃을 다 흘리며 정성 다하는 그 마음이 애국이야 그 사람이 애국자야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구름마다 만복의 열매 넘치게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아지마다 새들의 노래 즐겁게 무거운 나라 위에 모두들 쳐다 내 조국을 수리마 올리마 하세 웃을 다 흘리며 정성 다하는 그 마음이 애국이야 그 사람이 애국자야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만년에게 조국의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후손한테 인민의 행복을 위해 무거운 나라 위에 모두들 쳐다 내 조국을 수리마 올리마 하세 웃을 다 흘리며 정성 다하는 그 마음이 애국이야 그 사람이 애국자야 웃을 다 흘리며 정성 다하는 그 마음이 애국이야 그 사람이 애국자야 나무를 심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수 있는 명확한 진로가 천명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 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제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존 생산 공정들을 개군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산림집 건설을 통이 크게 전개해야 합니다. 국토환경 보호 사업을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갑시다. 농업 부문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국산화와 제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비상방역 사업을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갑시다. 혁명의 지휘소원들인 일꾼들이 경야는 총비서동지 시정연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풍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올해 높이 세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천 탄광은 연합기업소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매월 석탄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비결은 탄광에서 직정별에 따르는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석탄 생산을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획시단을 철단 막장 조건, 운반 조건, 통기 조건, 출수 조건 이런 걸 많이 다 이렇게 요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운반. 근데 운반 조건에서는 전차 운반거리에 따라서 상행 권양 단수에 따라서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시단을 하니까 좀 더 구체화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기술과 성원들을 능력 있는 일꾼들로 꾸리고 그들이 굴진 방향을 정확히 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에서는 석탄 생산에서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게 들어지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굴진 막장에서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해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서 이 더 많은 굴진 미래에서 실적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석탄 막장에서 이거 동발 회수를 기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발 회수를 그저 경에서 그저 70% 이상 회수하고 그다음에 철제 동발 이용률을 최대 높여서 나무를 좋게 쓰는 원칙에서 기본을 한다고 합니다. 무진대 청년 탄광에서도 연합기업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새 탄밭 조성 사업을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탄밭 조성을 위해서 올해 과수도 굴진 경기를 3차를 저지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 개 돌격대가 요리식에서 한 경기 두 달 동안 합니다. 지금. 평가 기준은 우선 첫째 미달수 기준이 있고 그러면 그게 원단위 소비 기준을 봐서 원단위 소비 기준을 오발진 조화시키는가 이거 두 개 동시에 다 봐서 평가합니다. 이들은 봉천 탄광의 차광수 청년 돌격대원들입니다. 경쟁이 자기 탄광, 자기 돌격대의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모두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기 돌은 다른 데 돌과 달리 좀 찔린 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암질 조건에 맞게끔 두 구멍을 뚫자. 그래서 두 구멍을 뚫어서 이게 두 구멍을 뚫어서 가운데 한 구멍을 줘서 짜게 놓으니까니 합공 공간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파니까니 발파율이 100% 나가며 석약도 뚫어야지 이거 한 구멍 뚫을 때보다 작게 먹습니다. 이렇게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누구나 적은 원가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기업소에서 중시하는 문제 하나는 봉천 탄광의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벨트 컨베이어 설치 공사입니다. 이에 맞게 봉천 탄광의 공무직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벨트를 이제 끼우려면 기본 이거 이제 벨트하고 노라 설치하는 툴이 나온다. 그 툴 제작이 기본입니다. 상부 노라 툴, 하부 노라 툴, 그다음에 툴 잡아주는 두영강 또 툴이 또 있습니다. 되는 툴이. 근데 이걸 쭉 연결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다 해서 몽땅 다 내보냈는데 노라 메우고 벨트 메우면 끝납니다. 중요한 게 기술자 기능을 더 키우는 게 첫째입니다. 이렇게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찾아쥐고 완강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